네, 간밤에 있었던 주요 현안들 함께 살펴보고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마켓워치 시간인데요. 오늘 아펙스에셋의 장봉수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이 현재 월가에서 좀 핫한 또 업체들로 계속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 주식이 장중 급락하도록 만들었던 대만의 이코노믹 데일리의 보도가 잘못됐다는 반박이 이제 애플에서 그리고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코노믹 데일리는 아이폰 10의 판매가 예상을 밑돌았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좀 이것이 증시에도 분명히 타격이 있었고요. 장중에 $170 선을 밑돌기도 했었는데요. CNBC에 따르면 로젠블렛 시큐리티스는 보고서를 통해서 대만 신문 보도는 앞서 언급된 아이폰 8과 8 플러스 모델의 감산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여전히 매수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 $180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선 시황에서도 잠깐 나왔었던 얘기인데요.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그 이유를 봤더니 리비아의 최대 원유 수송 항만인 S시데르 항만으로 원유를 공급하는 송유관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S시데르 항만으로 보내는 원유의 공급을 멈춘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폭발로 리비아의 원유 생산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그만큼 국제유가에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차량 공유 업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다뤄드렸었는데 우버가 차량 임대 사업을 페어닷컴에 매각하는 데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우버는 앞서서 지난 9월에 이제 해당 부서의 지나친 손실로 사업을 중단한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요. 아직 두 회사 간에서 매각 금액은 알려지지가 않았고요. 이번 거래는 내년 초쯤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에서 가장 이제 크게 공방이 되고 있는 것이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지나간 뉴스니까요. 애플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소송권도 분명히 있긴 한데 네. 사실 현재 월가에서는 애플 소송 얘기보다는 어떤 아이폰 10에 대한 판매량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더 좀 집중을 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좀 속도를 느리게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그게 클 수도 있는데 네. 월가에서는 과연 아이폰 10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대만 신문에서 갑자기 이렇게 좀 판매량 목표치도 낮추고 판매가 더디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월가에서도 반박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현재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제 그 점을 좀 중시 여기는 포인트로 보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능 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이슈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월가에서는 저도 새벽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 아이폰 X와 관련된 어떤 판매량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목을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신뢰도 측면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대만에서 나온 뉴스 자체가 아이폰 X와 관련된 것이다 아니면 8과 8 플러스와 관련된 것이다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있지만, 이 로젠블렛이라는 곳에서 결국 이 아이폰 X와 관련된 판매량은 아이폰 X에 들어가는 부품 공급량을 추적하면 결국을 알 수 있게 되고, 아이폰 X의 주요 부품인 3D 센서라든지 OLED 패널에 공급되는 양 자체가 크게 틀리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는 점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이폰 X의 판매량 자체는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알게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와 반면에서 이제 성능 조작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한국에서 부각되는 뉴스의 어떤 정도가 좀 더 비중적으로 큰데, 일단 신뢰도를 잃었다는 점에서 미국에서도 신뢰도를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심리적인 어떤 투심에 있어서의 타격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 결국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이에 대한 어떤 보상금이 만약에 책정이 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기업 실적에서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떤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이 리스크 요인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어떤 주가에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을
어떤 이끄는 요소로는 조금은 부족한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핵심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관망을 해보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보다는 좀 이 스마트폰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시각 자체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특징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시점입니다. 소송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한 5건 정도 되는 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소비자보호법이나 소비자를 기만했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이제 진짜 커질 수가 있는데 네. 아직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모르는 보니까 단계니까. 예, 네. 스마트폰 시장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자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이제 애플과 삼성전자를 함께 두고 질문을 드려보고 네. 싶은데요. 예전에도 애플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한 대 팔면 애플이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간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실적이 더 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요즘에는 삼성전자 얘기하면 스마트폰보다는 반도체 얘기를 그럼요. 더 엮어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감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우려감은 지금 그동안 언론에서는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내부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있어서 해봤을 때는 뭐 물건을 얼마나 파느냐 적게 파느냐를 떠나서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 핵심적인 이유를 보게 되면 삼성과 애플 같은 경우는 글로벌 어떻게 보면 탑2의 스마트폰 제조사지만 근본적인 어떤 기업의 DNA 자체가 다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가장 핵심적인 고부가가치 영역인 이 OS 같은 경우, 즉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와서 넣는 시스템이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 iOS라고 하는 운영체제, 핵심 운영체제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외주를 통해서 하드웨어, 겉껍데기를 제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구조가 만났을 때 어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영업이익률적인 측면에서 많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은 애플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많이 팔고 있지만 예. 전체적인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어떤 이익을 누가 많이 가지고 가냐 봤을 때는 80% 이상을 애플이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충분히 이전부터 위기감을 느낄 만했고 그리고 올해 중반에 어떤 이 삼성전자의 IM 사업부를 관장하는 분의 어떤 신문 인터뷰를 봤을 때도 다음을 어떤 부분으로 이제 먹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느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시점입니다. 역시 좀 이제 결을 달리해서 네. 삼성전자와 애플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죠.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투자 전략을 고민하다 보면 물론 삼성전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네. 코스닥 시장에서 뭐 스마트폰 부품주 네. 뭐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많단 말이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삼성전자와 애플에 동시에 납품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긴 한데 이게 네. 막 탄력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고 네. 기술력이 이제 올 때까지 와서 네. 그 다음 기술력을 우리가 어떻게 예상하고 거기에 투자하지라는 좀 고민거리도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답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러한 부분이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서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점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상향 평준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과거에 PC 시장을 봤을 때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PC 한 대 뭐 200만 원, 300만 원 할 당시였고 그때는 기술력의 어떤 발전 속도가 매우 빨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매우 스펙적인 부분, 컴퓨터의 스펙적인 부분이 매우 강조가 되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용산에 가서 30만 원에서 40만 원대 PC를 사더라도 전혀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예. 그런 PC를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시장도 지금 현재 그와 관련된 어떤 단계로 거의 진입을 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상향 평준화된 과정 속에서 결국은 더 고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지금 하드웨어적으로는 혁신을 만들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와야만 뭔가 혁신과 관련된 부분이 어떤 장착이 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FPCB와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 가격 경쟁력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봤을 때는 특히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휘어지는 필름, 즉 PI 필름을 만드는
업체라든지 그 PI 필름을 만들기 위한 열 처리 공정과 관련된 장비와 관련된 기업들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넓은 폭에서는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종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점에서는 뭐 SK, 코오롱 PI라든지 테라세미콘 그리고 ICD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어떤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 역량과 관련해서는 삼성 SDS와 같은 종목들을 앞으로 좀 더 눈여겨보면서 기존의 어떤 시각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짧게 하나만 더 질문을 네. 드려볼게요. 저희 이 코너나 프로그램에서 큰 골자는 네. 항상 어떤 대표주, 대장주를 우선은 갖고 있자. 네. 그러니까 관련주에 관련주 막 이렇게 찾다가 이상한 쪽으로 빠지지 말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뭐 LG 이노텍, 네. 삼성 SDI, 네. 삼성 뭐 디스플레이 네.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IT주들이 그야말로 급락했단 말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형주 쪽으로는 좀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대형주의 관점을 조금 더 바꿔야 된다고 이제 보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떤 IT 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뭐 반도체를 핵심적으로 만드는 회사였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그 반도체를 넣어서 만들어진 완성품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의 데이터를 모아 나가고 데이터를 분석해 나가는 과정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대형주이면서도 그런 트렌드에 있는 어떤 종목 자체가 삼성 SDS와 같은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비중을 확 지금 줄일 필요는 없지만 예. 그 비중을 서서히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대장주격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비중을 좀 더 높이자는 전략이 이제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 그렇게 부정적일 필요는 없지만 조금은 앞으로는 반등이 나오거나 하면 다 팔 필요는 없고 줄이면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자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같은 뭐 대형 IT주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매일 다시 한번 투자 전략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펙스에셋의 장봉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